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애플 아이폰 14용 올레드 한국 싹쓸이, 삼성 LG 94% 공급, BOE는 6% 공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특히 삼성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인 아이폰 14용 올레드 패널의 94%를 공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와 LD디스플레이의 프리미엄 올레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중국의 BOE가 올해 처음으로 아이폰 신제품에 올레드 패널을 공급하면서 추후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애플 아이폰 14용 올레드 한국 싹쓸이, 삼성, LG가 94%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9월 7일 Far Out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아이폰 14 시리즈의 공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 디스플레이와 LD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4 시리즈에 탑재될 액정 패널 94%를 대부분을 공급하며 아이폰 14 시리즈의 액정 패널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외 언론이 30일 날 보도했습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애플 아이폰 14용 올레드 적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30일 시장조사 업체인 DSCC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아이폰 14용 올레드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 LD디스플레이, BOE 이 세 회사로부터 3,400만 대를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애플은 올해 사용할 아이폰용 올레드 패널을 1억 7천만 대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대가 아이폰 14용으로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애플은 지난 6월부터 공급받은 아이폰 14용 올레드 패널은 180만 대로 지난 7월 달에는 535만 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후 8월 달에는 1000만 대, 9월 달에는 1650만 대를 공급받죠. 아이폰 14는 기존의 5.4인치 크기의 미니 모델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프로 모델이 새롭게 생겼죠. 이에 따라 6.1인치 크기의 일반 프로 모델, 그리고 6.7인치 크기의 맥스, 프로 맥스 모델, 이 네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죠. DSCC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아이폰 14용 올레드 패널 출하량 비중이 일반 모델이 29%가량으로 가장 많고 프로맥스는 최고급 모델이죠. 최고급 모델인 프로맥스는 27%, 프로는 26%, 맥스는 19% 비중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반 모델이 가장 저렴한 모델이죠. 저렴한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릴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요. 그러나 가장 비싼 모델인 프로맥스 모델이 두 번째로 많다라는 것은 이제 비싼 모델 쪽으로 더 힘을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점유율과 BOE의 신상품 출시입니다. DSCC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에서 약 82%, LD디스플레이에서 12%, 중국의 BOE, 베이징 오리엔털 일렉트로닉스에서 나머지 6%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조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이폰 14 올레드 공급 점유율이라고 해서 6월부터 9월까지를 보는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82%, LD디스플레이가 12%, BOE가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도 지금 네 가지인데 일반형 아이폰 14,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맥스, 아이폰 14 프로 맥스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맥스가 붙은 것은 더 크기가 크고 이 맥스가 붙지 않으면 더 크기가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삼성과 같은 경우는 약 8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해 기록한 아이폰 13용 올레드 패널 점유율과 비교해보면 작년과 같은 경우는 73%, 그래서 1년 만에 9%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LG와 같은 경우는 12%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해 아이폰 13용 올레드 점유율은 무려 27%. 이것 대비 15%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아이폰 14용 올레드 점유율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20% 초중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초도 물량이 LG가 좀 부족해요. 부족한 상황,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폰, 삼성 디스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아이폰 14 전 모델용 올레드 패널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LG 디스플레이는 일반용, 프로 모델, 맥스 프로 모델까지 공급이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프로맥스 모델은 아직까지 공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초기 아이폰의 프로맥스 모델은 삼성 패널만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현재 LG는 높은 수요를 따라잡기 위한 기술적 난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9월에 전 제품에 대한 액정 패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9월달부터 전 제품에 대한 액정 패널, 특히 프로맥스 모델까지 공급할 수 있는 4가지 전 모델까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졌다라는 거죠. 작년과 같은 경우는 LG와 같은 경우 2가지 모델밖에 지원을 못했지만 이번에는 기술력의 증가로 인해서 4가지 모델까지 다 지원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BOE의 점유율입니다. BOE와 같은 경우는 많은 물량을 할당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BOE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할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중간에는 아예 할당을 못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지금 BOE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OE는 지금 애플 본사를 방문해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죠. 그러면서 애플은 프로 물량은 주지는 않고 오직 아이폰 14 일반 모델에만 공급하는 것으로 아예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6%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BOE가 지금 생각했던 것은 10%가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고 LG를 능가할 것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었지만 그것은 무산이 됐죠. 이는 품질 저하를 우려한 애플의 정책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중국이 유기발광 다이오드, 올레드에 투자를 확대했지만 낮은 수율, 떨어지는 품질로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아이폰 13용 파인메탈 마스크인 FMM을 애플과 협의 없이 교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아이폰 14용 올레드 패널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우리는 못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플이 원래 애플과 같은 경우는 한번 내친 기업을 다시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BOE를 받아들였죠. BOE를 받아들였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과 LG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후에 애플과의 협상을 통해서 일반 모델용 올레드만 공급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중국 BOE의 점유율은 6%대 수준입니다. BOE 역시 다음 달부터 일반 모델용 올레드 패널 공급을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GSM 아레나는 삼성의 액정 패널 점유율이 아이폰 13 시리즈 때 전체 패널의 83%를 제공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공급망 컨설턴트인 DSCC의 로스 영의 보고서에 따르면 6월에 180만 대, 7월에 535만 대, 8월에 1000만 대, 9월에 1650만 대의 액정 패널을 선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면 애플이 초기 3개월 판매 기간에 최소로 잡아도 3400만 대의 아이폰 14 재고를 보유할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아이폰 14의 올레드 패널의 94%를 차지한 것은 애플의 인증을 획득한 LTPO, TFT 터치 일체 올레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LTPO, TFT는 올레드 디스플레이의 주사율을 높이면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기술입니다.
터치 일체 OLED는 터치 기능을 패널에 내장한 것으로 기존 OLED 패널과 비교해서 더 얇고 저렴하게 OLED 패널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터치 기능이 따로 추가되는 패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체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두께가 얇아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기능과 같은 경우는 애플이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의 양산을 성공했고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그 이후에 성공해서 생산 중입니다. BOE의 경우 LTPO TFT 기술은 개발은 했지만 여전히 애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4년 출시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 15 프로에 LTPO OLED를 공급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히면서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 신문은 BOE를 중심으로 한 중국 업체들의 중소형 OLED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장은 한국 업체들이 앞서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거센 게 사실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애플의 아이폰 14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이 삼성과 같은 경우는 80%를 훌쩍 넘었고, 그리고 LG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15%가량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BOE의 물량 조금 잡아먹어야 되고, 지금 삼성전자의 물량을 조금 잡아먹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결국 LTPO TFT 그 패널을 애플이 인증했다라는 것은 LG에 삼성을 견제하기 위함, 그전에는 단독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턱을 낮추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턱을 낮췄다고 해서 제품의 성능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BOE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점유율, 10%가 넘는 점유율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 자신들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렇게 된소리를 맞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애플의 선전은 지금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의 선전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가 더 선전해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